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 혹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랑? 아 우리 저 시청자분들. 아주 여기 계신 분이랑도 소통 좀 하세요. 아 여기는 상관도 없어요. 이제 우리 또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그래요?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마이스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그 정영 씨가 평소에 항상 예. 그 박주민 코스프레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근데 아니 후줄근하게. 아. 근데 오늘은 아주 멀끔하게 또 이렇게 차려 입고 왔습니다. 네. 끝나고 여자 만난다는 얘기 있던데. 아니, 아니 네,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아, 만나고 네, 온 길이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장인어른도 이거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장인어른도 알 거는 알아야지요. 숯가마 스팀 조결기 워너빌 티샤 여러분께 소개해.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감탄사가 벌써 나옵니까? 이게 그 돼지고기 가져와가지고 여기 넣었더니 네. 족발이 맛있더라고. 아 족발을 넣었군요 여기다가. 예. 아, 조결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그 느낌이 좋고 사용도 간편하고 청소 관리가 아주 수월합니다. 어허. 그리고 저소비 전력으로 스팀 및 180도씨 이상의 고온의 열을 내는 네. 스팀 조격기입니다. 아, 180도면 익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닌가? 알 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열을 내서 이제 네네. 배운다는 얘기겠지. 네, 아, 네. 그래요. 180도에 팔을 넣으면은 탁지. 네, 기본적으로. MB 사용을 권합니다. 네. 자, 워너빌 티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요. 031 지역번호 031-769-1956 031-769-1956 이렇게 전화하셔도 워너빌 티샤 조격기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필요하신 분들은 워너빌 티샤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맘마이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손님은요 정말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요즘 이제 국감 시즌이 되다 보니까 국감에서 또 활약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네. 분개일하게 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이제정 교육감 나오셨는데 네. 오늘도 또 이재정이라는 이름의 네. 인물이 나오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정 특집입니까? 네, 네.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 바로 모셔야 되겠네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무대 뒤에 대기실에는 이제 화장을 고치기 위한 거울도 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온갖 잡다한 공사 자재들이 있는 곳에 저를 쿡 처박아 놓으시고 네. 본인들끼리 계속 수다를 떠시는데 이게 손님 접대해 놓고 할 일인가? 거기가 이런 대기실이라기보단 생각이 했습니다. 수감 시설에 가까운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느낌 살짝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뒤에서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 광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귀가 얇거든요. 예. 하나하나 다 탐나네요. 그래요? 잘 아이고, 되셨습니다. 아이고. 네. 자, 워너빌 티샷 조격기를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국감 때문에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노화 방지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풀어야 돼요. 아 제가 이거 제가 갖고 온 음료예요. 오. 요새 홈쇼핑 틀면 나오는 그 어. 레몬 30배라는. 예. 그래서 귀가 얇아가지고 사가지고 요새 늘 이렇게 복용하고 있는데 아, 다음에는 네. 어디 다닐 때 꼭 그 조격기 들고 네. 다녀야겠어요. 네네. 의원님도 홈쇼핑을 하시는군요. 그게 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국감에서 열심히 싸우고 나서 집에 와서는 예, 홈쇼핑 홈쇼핑. 들어놓고. 제 방송이라서 아쉽지만 홈쇼핑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재정 의원님 모셨는데 일단 뭐 지금 국감 재밌게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정감사로 많이 쇠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고. 불구하고 여러분께 국정감사 진행 경과를 보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저 목소리가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 아 왜 얼굴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한테 그러니까요. 목소리로? 아, 이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저는 뭐 실력 좋다는 얘기보다는 미모 좋다는 얘기 아, 그래요? 더 아이고. 즐겨합니다. 아니 그 의외로 외모 지상주의신 게 예. 이번에 그 소방관 행사 가셔가지고 예. 정우성한테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아 그거 오해세요. 뭘 오해요? 에이. 아니 외모지 저는 정우성이 지금 몽롱해 지금.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의 인품이 아 그 정도 인품은 널렸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 정우성 인품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설현 씨의 인품을 당했습니다. 예. 그 여튼 소방의 날 행사 가서 정우성 씨 만났는데 뭐 가문의 영광이긴 하더라고요. 저 딱 만나자마자 손을 탁 잡으시고 오. 보고 싶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제 기억은 그런데 함께했던 보자진 기억은 그게 손잡은 게 아니고 악수였다고 하고요. 보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뵙고 싶었습니다였다고 하는데 뭐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 남지 않아요. 보고 싶었어요. 아 정치인들은 이 기억의 왜곡이 한심하네요. 항상. 제가 행복하니까. 아, 네. 그 소방의 날 행사에서 기억나신 건 딴 건 없죠? 뭐 대통령님도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지민 씨도 오시지 않았나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정우성만 기억나. 아, 두 분이 명예 소방관 되셔가지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시작했던 소방관 고호 챌린지 거기에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면면이 화려해요. 오. 김혜수 씨도 있고 박보검 씨도 있고 네. 우리 김용민 씨는 안 하셨죠? 시켜줘야죠. 아 예. 그 정봉주 전 의원님도 하시고 예. 정봉주 전 의원님은 전화 와서 심지어 그렇게 탑스타들만 하니까 본인 좀 지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셨는데 예. 그 덕에 그 김홍걸 위원장께서 아마 하자고 그랬는데 예. 제가 씹었네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분 모텔에서 하셨잖아요. 예. 출장 가셔가지고 예, 모텔에서 예. 하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소방청 독립이 이루어졌고요. 아유. 소방관 국가직화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국회 산을 넘어야 되는 일은 남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아니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누구예요? 있습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화라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대세인데 거꾸로 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방자치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원론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이것처럼 이제 땅덩어리의 크기, 그렇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재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재난의 규모 등을 따졌을 때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소방과 관련해서는 줄을 넘나드는 재난이 있다 보니까 협의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예전 방식으로 고민하시던 분들이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그런 추세를 거스르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 그 대통령님도 실제- 설득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실제로 그 울진하고 그 삼척 여기 그 불이 많이 나요. 네네. 근데 삼척은 강원도고 울진은 경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방 직화를 하면은 만약에 울진에서 난 불이 삼척으로 넘어간다? 그 관할 구역이 다르다고 네. 이게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 일례로 마리나 리조트인가요? 경주에 있었던 네네네. 그 아. 학생들이 그때 눈 MT를 때문에. 가서 네. 그 무너졌던 그 강당 사건 때도 더 가까운 소방이 있었는데 소방 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관할 문제로 인해서 초기 대응이 쉽지 않았던 면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소방청으로 독립 네, 42년 만에. 42년 만에 아이고, 독립되면 이제 세상에. 그 소방청은 누구 직할인 거예요? 지금 이제 소방청이 네. 독자적으로 어쨌든 네. 이제 관할을 하게 되지만 네. 행정안전부. 아. 예. 그 전에는 특히 소방방재청이라고 해서 네네네. 사실상은 행정 인원들이 네. 소방을 탁상 공론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네. 소방의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대응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 이번 그렇죠. 42년 만에 독립에 그 소방의 날 행사는 물론이고 소방청 개소식 때 우리 김부겸 장관님 우시기도 하셨고 아, 그래요? 예, 많은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감격스러워하셨어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 소방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게 네. 소방관들의 어떤 사명감의 부족이나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점도 많았거든요. 그게 조금씩 이제 다듬어져 간다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김문수 씨도 좀 초대를 하는 게 어떨까? 아, 예. 네네. 아 그분 덕분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게 아, 사실이에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전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말씀해 관중 언제적 설명 딱 써서. 언제적 얘기인데. 예. 우리 친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소방 얘기 나오면 무조건 김문수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안철수입니다. 네, 저는 이게 딱 매칭되는 게 네. 딱딱 있습니다. 예. 네. 인상을 왜 그렇게 쓰세요? 어떻게 반응도 못 하겠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만히 계세요. 면박을 주자니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하여튼 뭐 지금 국감에서 뭐 여러 장면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뭐 국감 여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별명들 생긴 건 알고 계시죠? 국감 여신요? 뭐 그러더라고요. 저요? 아, 다른 분인가? 잠깐만요. 제 검색. 그럴 리가. 이제 좀 교육감 아니야 그거? 아 이분은 무서워.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도 다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간만에 밥 먹으러 가도 다들 핸드폰 보고 있는데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딱 이렇게 급하게 딱 보잖아요. 다 자기 이름 검색하고 있어요. 10분 전에 검색하고도 아, 또 그래요? 자기 이름 검색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시로 검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네. 국감 여신이라는 얘기는 제가 아, 그래요? 아, 아니 그 검색에 걸린 적이 없는데. 전희경 씨랑 야, 예. 예, 그분이랑 이 저 대화 나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 여신 제가 봤는데 아, 여신 아, 이거 여신 안 어울리는데. 아, 예. 칭찬을 많이 해 주셨네요. 네. 아, 개인적으로 그 전희경 의원이랑은 친분이 좀 있습니까? 국회에 그 어느 기관이든 이제 자기 회사에 뭐 무슨 매점이 있고 회사에 미용실 있잖아요. 네. 국회에도 미용실이 있어요. 그 최근에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잘 빠지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거기에 하세요? 미용실 갔다가 어. 시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 저렴하기도 하고요. 복지 차원에서 이제 어. 그 의원님들도 오시고 직원분들도 이제 같이 어. 이용하시는데 네. 거기에 그 머리 자르러 갔다가 네. 뵈가지고 우리 전유경 의원님이 제 머리값 대신 내주셨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다음에 빠마하러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요번에 붙기 전입니까? 예, 그 전이긴 아, 한데 전에.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때 전희경 의원님이 그쪽에 거의 뭐 공격수로 네네네네. 나서셨고 네. 사실 제가 뭐 함께 우리 기동민 의원님 등하고 함께 이제 뭐 저희도 공격 겸 방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초선 의원이고 제일 나이 어린 여성 의원을 공격수로 내밀고 본인들은 아 잘했어 이러면서 본인들은 품격 유지하시는 아, 뒤로 빠져있고. 예 야당의 몇몇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아. 모습도 그렇게 조합되진 않았었어요. 물론 전희경 의원님에 대해서도 뭐 각자의 입장도 있고 저도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했었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못 봤을 것 같은 그런 면을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사석에서는 좀 수줍음이 많은 편이에요. 안 네. 믿기시죠? 예. 수줍음이요? 예. 좀 그러니까 말을 막 쉽게 사람들하고 섞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내성적인 느낌? 아, 막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군요. 마이크 쥐고 난 뒤에 나오는 그런 폭발적인 이런 열기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사석에서 그래요? 뭐 많이 접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아니 김진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막 하지 마세요. 아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분은 아직 그 정도 거리로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김진태 씨가 나꼼수 팬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예, 그래요. 언제요? 그 나꼼수가 업데이트 됐다면서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글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전 용서를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인정합니다. 예. 김진태 씨를 예. 몇 그러나 년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변신이 있었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이에 뭐 불과 1년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새누리당에 총선 후보로 나서서 아, 그래요? 자, 하여튼 뭐 곽상도 의원과도 아주 치열한 또 한 판을 한번 하셨어요.
예,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여당 청문위원 모두가 곽상도의 과거에 대한 리서치는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네. 다만 이걸 언제 문제 삼을 거냐를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사실상. 곽상도는 이 청문회에 청문위원 자격으로 나올 사람이 아닌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고 이거는 제적 사유다. 예전에 우리 세월호 관련한 특위에서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 빼라고 막 해가지고 결국 빠졌던 기억 나시죠? 예. 제일 잘 싸우고 계셨던 분인데 빼게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고소해놓고 피고소인이라고 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과거에 그런 법조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새로운 대법원장을 심사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예. 제척시키고 깊이 시켰어야 마땅한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을 사전에 못 짚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질의 과정에서 좀 이제 급하게 갔었죠. 급하게 가긴 했죠. 예. 곽상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그 강기훈 씨 사건, 유서 대표. 그렇죠. 예. 그 김기설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김기설 씨가 쓴 유서인데 이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준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방조했다. 이런 혐의로 강기훈 씨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 수사검사가 바로 곽상도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강기훈 씨가 재판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그 강기훈 씨가 유서 대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예, 재심으로 예. 그 시절에 밝혀졌죠. 그 청춘에 감옥 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망신당하고 지금은 투병까지 하고 계시죠. 이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냐 이거지. 그런 곽상도가 지금 대법원장 보고 인생은 그따위로 살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은 변명을 그렇게 해요. 본인은 막내 검사였고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본인의 변명을 실컷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박병계 의원님도 과거 재심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배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거든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역사 앞에 반성은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강기훈 씨가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곽상도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한다. 말투까지 기억하는데 예. 자만 재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자만 재우는 역할 고문을 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곽상도 의원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야간 수사가 관행이었다. 예, 관행이었다. 여기저기서 욕이 나오네요. 아유, 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나 아니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처럼 네. 검찰 출신들이 특히 기수 문화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격앙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기수가 한참 어린 20년 후배입니다. 네. 20년 어린 그것도 여성이잖아요. 네. 그것에 더욱더 분노하는 듯해 보이기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배인데다가 여성인데 나한테 추궁을 했다. 여기에 이제 발끈해가지고 황교안이니 곽상도니 그럼요. 그 말이 된 잘 한번 보세요. 그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네. 제가 그 물귀신 작전은 아닌데 네. 기동민 의원이 쓰신 그 말이라 그러죠. 말본새가 그렇게 곱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쓰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이렇게 단어의 선택이나 이 격앙된 감정 어조가 네. 저 한 수십 배는 되는 듯 했는데 기동민 의원이 하면은 이렇게 등치도 있고 그런 남자 같은 초선이긴 하지만 딱 하면은 저쪽에서 뭐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보다 20분의 1로 이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잘 단어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하면 저쪽에서 막 공격을 해요. 발끈하는구나. 그런 게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여성이 하는지 그다음에 나이 연배 예, 등등 그런 게 관련이 있어요.
식초를 더 많이 뿌려보자. 이게 식초는 맞아? 네, 맞아요. 어? 어? 이거 고문인가요? 차라리 사약은 맛있겠어요. 맞아요. 휴지 냄비에다가 식혀놨는데. 새 휴지니까 이제 다시 빨리 냄새 맡아봐. 지금 이거요? 응? 안 나? 여기 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한 설치만으로 순식간에 냄새를 없애는 탈취제 파파메이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이제 순식간에 냄새를 없애주는데요. 냉장고, 자동차, 신발장 그리고 심지어 김엄마 입까지. 아이고 세상. 모두 입 냄새가 극심할 때는 예. 탈취제 입에 넣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색창에 파파메이드. 예. 맘마메이드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네, 파파이스를 겨냥했는데 마침 프로그램이 없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맘마메이드로 앞으로 이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파파메이드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시 이제 국감으로 들어가서 음. 그 의원님이 이렇게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대통령 기록물을 네. 직접 또 현장에 세종시까지 그래요. 가서 예. 네. 그거 다 필사해서 네. 유일한 의원입니까? 예, 물론 많은 분들이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다만 이제 다른 의원실에서는 기록을 국감 당시에 보통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예. 기록을 보내달라고 소식이 없으니까 계속 저희 방 보좌진이 계속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분류 작업이 안 끝났다. 뭐 어쨌다 저쨌다 조금만 더 있으면 등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복사해 줄 수 네네네.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몇 달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그러면 가서라도 보겠다. 라고 해서 가게 된 거죠. 많은 의원님들이 그 자료가 굉장히 국감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먼저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정말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만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함께 간 보좌진 1인만 동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좌진도 못 봤어요. 보좌관 한 분이 같이 가는데 못 봤어요. 저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비밀 자료가 아니에요. 보안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만 보는 게 국회의원이 볼 수 있다는 거는 국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취재진도 가서 볼 수 있어야 그렇죠. 마땅한데 예. 워낙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특히 입법적 흠결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정부적 판단을 이제 기관에서는 한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의 방식으로라도 그 자료를 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간 우리가 네. 비공개를 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공개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당초에는 야당에서 저와 함께 갔던 뭐 보좌진 그다음에 뭐
우리 김부겸 장관님 등등 해서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발하겠다고. 예, 고발하겠다. 왜냐하면 이 기록권 자체가 안행부 소속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리 검토를 했겠죠. 법리가 안 돼도 고발을 하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근데 고발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법리적인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죠. 아이고. 전 기자들도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필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타이핑을 치긴 했어요. 그 핸드폰에 연동되는 작은 그걸로 타이핑을 치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사진은 찍으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딴 거 아니고 관련된 자료를 제 눈에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예를 네. 들어서 뭐 4대강 또는 자원외교 이런 데 관심을 두는 분이 있으면 그 관점에서 또 보이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리서치를 하면서 이 자료가 필요할까 아닐까를 또 판단하다 보니까 기사 캡처를 계속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벌떡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찍는 줄 알고. 예.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해와야 되다 보니까 눈에는 어쨌든 담아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못한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언제쯤 좀 합의가 돼서 이 자료들은 국민 모두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것의 자료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도 제 관점으로 분석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취사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많은 기록들이 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사실상 가공해야 될 자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유의미하게 남기고 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료 자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좀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근데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국회의원만 볼 수 있고 필사는 가능하고 복사는 안 되는 그 입법 취지는 뭔 거예요?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입니까? 예,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세요. 네.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자료가 발견이 됐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지정할 수 없는 기록물이 돼서 사실상 지정을 했더라면 공개되지 않았을 건데 지정을 못 해가지고 공개되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의 기록물은 원칙은 공개예요. 예외적으로 뭐 국가 보안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 군사라든지 네네네네. 외교라든지 또는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개별 법률들을 다 뒀어요. 네. 거기에 또 하나 대통령 기록물법을 사후에 제정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적 판단을 한 부분을 보호해 줄 테니까 기록물을 많이 생산해라 한 게 특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다 공개할 수 있다면은 정치법 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안 생산하는 방법으로 회피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린 중요한 자산을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이 생겼는데 만약에 여차저차 하니까 어쨌든 흠결이 있어요.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원칙은 공개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하신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 결국에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농단의 큰 흔적들이 네.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못 본 것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이거 어떻게 좀 다 공개가 되면은 네. 뭐 김용민이도 좀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보신 거 중에 좀 재밌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여기서 공개 좀 해주세요. 재밌는 거요? 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 좋습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하지. 겁니다. 이런 거. 왜냐면 기사화되기에는 너무 마이너해서. 그렇지. 그런 거 좋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딱일 것 같아요. 딱이야. 됐어. 네. 국정농단 사태가 임박했을 때 네. 그 비서실장이 네. 거기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광옥. 그때 당시에 이병기? 이병기 때였던 것 같아요. 이병기. 이병기 한강으로 바뀐 전까지. 이원종. 예. 이병기 이원종일 이원종, 때인가요? 이원종, 예, 한 이원종. 고맘때쯤 됩니다. 예. 근데 그 요새 유행하는 책이 있다.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예. 그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다. 우리 모두 미움받을 용기로 가열차게 일하자 이런 얘기가 회의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이원종.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제가 정확하게 그 이원종이 맞아요. 날짜를 한번 이원종 볼게요. 맞아요. 날짜를 보면 이병기와 이원종 왔다 갔다 할 때인 것 같아요. 국정농단이 막 임박했을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요? 예, 그 시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미움받을 용기 이러고 한 4줄 정도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미움받을 용기로
그 용기를 내셨더라고요. 우리 청와대 모든 분들이 그 용기를 내셨더라고요. 용감한 자들. 아,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죠? 아니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 수석들. 예, 비서관들의. 비서관들. 아, 그래요. 예, 사실상 국무위원급과 진배 없는 네네네네. 분들이에요. 아. 예, 각 부처의 모든 소관 업무들을 정말 이분만들요. 부처의 장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지구 네. 예, 리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애잔하셨겠네요, 그거 보시면서. 예, 딱 만마의수용이죠. 그죠? 이런 거 조선일보에 나올 수 없고 이런 거 뭐 JTBC 나올 수 없잖아요. 요것보다 약간 좀 끈적끈적해야 됩니다. 네. 네. 끈적끈적해야 된다. 약간은 좀 끈적. 좀 그래, 맞아. 얼큰해야 그런 된다. 게 있으면 이런 좋겠네.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예. 정도면 약간 포스트잇 정도인데 우리는 약간 좀 찐득찐득한 게 그래요. 필요한데. 악교 같은 게 조금 발라지면 더 네. 좋겠는데. 그래요? 아, 하나 던져주세요. 네. 진짜 기억나는 게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쟁쟁한 급수의 청와대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 얘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방식의 아주 얘기예요. 소소하고 예. 지엽적이고 아, 그러니까 A4지 한 장 정도가 네. 한 번 회의의 회의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근데 그 A4지 한 장이 사실상 그 당시에 국정의 모든 전반적인 교육, 뭐 과학기술, 또 경제 이런 거 다 담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의 한 4분의 1은 국정교과서 얘기고요. 아. 그리고 한 절반은 네. 그러니까 2분의 1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은 얘기를 홍보하라. 그다음에 비판하는 얘기를 법적 대응하라는 얘기가 아. 절반이에요. 그런 얘기를 일주일에 3번씩 그 고급진 공무원들이 아. 그 급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참담했죠. 저는 되려 하나하나의 내용들도 이미 언론에 이제 보여진 것처럼 충격적이지만 그런 이야기 전반에 어떤 그러니까 포션이라고 하나요? 포션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어떻게 생각할까만 신경 쓰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부산에 어떤 벽화가 아직까지 걸려 있는데 그 벽화를 없애라라는 얘기를 그 회의에서 해요. 거의 장관급 회의 비슷한 회의에서. 아까 정권 비판적인 벽화. 예, 벽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벽화예요. 아. 그러니까 그 벽화가 왜 그대로 있어 하니까 일주일 만에 지워져요. 예, 대단하죠. 홍대에 찌라시가 뿌려졌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이런 게 그 이 한 장짜리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그 한 장짜리에 그게 나와요. 홍대에 찌라시가 뿌려졌다고. 아. 예. 야 정말 대박. 정말 물색하라고 찾아내서 소박한 정권, 처벌하라고. 소박한 정권. 예. 아니 그 정도라면 진짜 아까 우리 김엄마 얘기처럼 김엄마 그 일당들 얘기도 나올 법한데. 아마 미디어 오늘에서 예,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 갖고 온 걸 보내드리긴 했어요.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오늘에서 쓰시긴 했는데 그 내용 말고 뭐 눈으로 확인한 내용은 많죠. 특히 그 주진호 기자가 어떤 취재를 하는지 네네. 취재 방향 혹은 뭐 계획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고 막. 아 계획까지요? 예. 네. 그 주진우 기자의 취재 아이템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인들도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 뭐 또는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네네네. 막 사실로 밝혀지는 네네. 것들도 네.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유독 청와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즐겨보던 탐사 프로 무너지기 전에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미리 확인을 해서 취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적절하게 대응하라라고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아마 언론에 나와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다 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네. 각 부처 장관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점수화시켜요. 그래서 이거 보도에 나왔던 건데 야. 이제 이렇게 잘 모르셨죠? 하도 많으니까. 야 올림픽이네. 네, 점수화시켜서 어느 부처가 좀 부족하고 75점, 와. 어디는 80점. 그러더니 평균을 뭐 90점대로 올리도록 노력하라. 그게 회의록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블랙리스트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마이너스 여론에 대한 이제 통제 방식인데 예. 상점제도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방식에 또 그게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름다운 옷 입으시고 외교 성과가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네. 근데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 네.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장관들한테 하달을 하는 거예요. 각 부처 장관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라.
모든 부처 관계 장관들이 아니라 모든 부처 장관들이 홍보하는데 TV 출연, 그다음에 라디오 출연, 신문 지상에 뭐 인터뷰를 하는 방식 그거를 바로 그 다음 회의에서 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처럼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청와대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적어온 게 아니라서 언론에 보도는 안 된 건데 제가 눈으로 보고 온 내용 100% 확실해요. 그 일정표가 다 나와 있고 뭐 문화부 장관 이런 식인 거죠. 뭐 외교부 장관 오전 9시 어디 인터뷰. KBS 어디 그거를 일정표를 다 취합을 해서 예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장관이 어디 가서 경제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송을 언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사전후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런 장관들이 정말 촉각을 다투어 바쁠 시기잖아요. 경제 예. 엉망이었죠. 예. 대북 관계, 외교 문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는데 대통령 홍보하시고 대통령 비판 언론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거죠. 예. 사실 기자들이 맨날 그 장관 입에서 무슨 말 나오나 그거 엄청 이제 신경 쓰면서 보도하려고 하는데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무슨 옷 입으셔서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언론에 아이 그런데 말이죠. 뭐 이원종 씨나 김기춘 씨나 뭐 나중에 한광욱 씨나 다 나름대로 이제 한 네. 시대를 풍미했던 인사들이고 뭐 그래도 고위 관료로서의 역할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 낮은 지시가 과연 있었을까? 혹시 이 지시를 최순실이 한 것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네. 글쎄요. 어쨌든 이병기 비서실장 하면은 사실 다른 비서실장 그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 젠틀했을 거라고 우리가 많이 추측했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공개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병기 비서실장 예. 때 일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에는 보다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있긴 했어요. 아직 이제 공개는 안 된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체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용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 예. 그 혹시 남자 배우를 언급하는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남자 배우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그 무슨 세트장 예. 그거를 보존하라는 얘기가 그분이 봤을 거라고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드라마 하나예요.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니 송혜교랑 같이 결혼한 아. 드라마. 네, 어쨌든 그 태양의 후예겠지. 왜? 예.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느 세트장을 보존하라는 얘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또 이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수비회의에 나와요. 왜 수석 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드라마 세트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 진짜 이거 참잡해요. 이거는 그냥 참 이렇게 들으면 웃긴 얘기인데 이 귀한 자원들을 그 시간에 쓸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그게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니 만약에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뭐 국가적 변란 사태가 발생했거나 뭐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인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세트장 뭐 보존하라 이런 것만 논의가 됐다면은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정말 없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유독 그분이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특히 아버님과 관련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새마을 무슨 뭐 관련된 기념관 또는 박정희 관련된 기념관에 뭐 보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또 수비 회의에 나와요. 비서실장 주재에 거의 차관급 회의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 의원님은 MB 정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신 게 없나 보군요. MB 정권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적폐청산위 단위에서 처음 공개했던 내용이 바로 그 MB 정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 김효재, 그러니까 당시에 디도스 사건 아시죠? 네. 디도스 사건 때 수사 기록으로 들어가 있었다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록원으로 이관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 캐비넷 문건만이 아니라 MB 당시에 그 문건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저희가 목록을 보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갖고 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스프링 노트, MB한테도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그 스프링 노트의 어떤 기록, VIP 보고 사항. 그다음에 대수비라고 해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실수비라고 하거든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는 반면에 대수비 회의록 이러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MB가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 게 아마 제가 그때 가져와서 우리 적폐청산이하고 같이 언론에 공개한 거고요. 그다음에 KBS 사태와 관련해서 뭐 장악하는 방식, 그냥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딜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아니 뭐 시나리오가 그때 적어 나온 거죠. 대통령한테 칭찬받으려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고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지. 지금 거기 빨리 다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혼자서 그러게요. 못하셔. 저희가 네. 이제 이틀을 갔었는데요. 네네. 첫날은 저희도 뭐 다 해올 수 있을 줄 알고 오전에 출발해서 이제 한 11시, 12시부터 시작을 했더니 네. 준비하는데 한참 걸리고 해서 밤 12시까지 해도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날은 아예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9시 땡 하고 들어갔어요. 땡 하고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했는데 저녁도 안 먹고 했어요. 근데 3일째까지 못할 이유가 저도 저지만 거기 공무원 3분 정도가 이제 감시 겸 관리 겸 해서 하루 종일 계세요. 이거 못할 일이다. 차라리 이거의 공개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좀 이제 합의를 해서 등사해서 모두에게 그렇죠. 공개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가서 적어 나오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싶기도 뭐 하더라고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뭐 지금 법의 해석으로 가능해요. 다만 그래요? 그 내용들이 워낙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저쪽에서 지금 적폐청산을 사적 보복이다 얘기하는데 조금은 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법률가로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유행돼 가지고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맞죠? 그거 악용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 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하지 마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의원이 봐야 돼요. 의원이 고시공 받으시 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거기도 손가락에 고시 나온 사람 있어요. 흰 장갑을 끼고 봐야 돼요. 네? 손가락에 흰 장갑을 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보존해야 되잖아요. 흰 장갑을 끼고 의원만 볼 수 있어요. 보좌진 못 시켜요. 네.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나 될까요? 뭐야? 지금 벌써 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갔어요. 저 같으면 국감전에 갔어요. 토요일은 일요일은 그냥 갔죠. 다른 일정 빼고라도 갔죠. 근데 안 갔어요. 그래요? 안 가.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안 갔어요. 보좌진은 못 보거든요. 보자신. 하루 종일 땀 찬다니까요. 흰 장갑 끼고 있으면. 아 이은재 의원 갔으면 좋겠다.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직영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BG.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즈를 쳐보세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마트. 아이고 세상에. 왜요? 세상에 왜? 네, 꽃마트. 여기가 저 우리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는 이 장충기 꽃 배달로 구합니다. 뭐 로비를 할 때. 로비할 때. 고위층에게 로비할 때. 잘 먹히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충기 사장께서 감동을 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없습니다. 네. 자, 평소에 이제 고마웠던 분들, 축하할 지인분들에게 전국 총알 배송이 가능한 꽃마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검색창에서 꽃마트 이렇게 이제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1811에 2333 1811에 2333으로 전화하시면 전국 어디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분들께 바로 꽃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소환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은 그 사무실로 이 장충기 꽃 배달을 보내겠습니다. 영포 빌딩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또 꽃 배달에 꽃 배달 하신 아닙니까? 선구자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화환 한번 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야당이실 때보다 확실히 이제 여당이 돼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자료를 찾는 거나 하는 일이 과거와 확실히 정말 달라졌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아니요. 아까 분명히 아니에요?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제가 야당 의원이었으면 그거 복사해서 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적 보복이고 가진 권력을 우리가 다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더듬어가면서 정말 가고 있어요. 두들겨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어서 야당 정치인 이재정 같았으면요. 법리 논쟁 해가지고 저 복사해서 왔을 거예요. 나 차라리 체포하라고 그러고 복사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사진 찍어서 왔을 거예요. 나 그럼 고발하라 그러면 사진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이 문제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못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요. 우리 저 이재정 의원님이 사법고시 통과했고 변호사가 되고 지금 또 국회의원 하시는데 이러면 굉장히 범생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아주 대표적인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셨어요. 아니요, 대표적은 아니고. 또 있어요? 문제가 없진 않았다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굉장히 뭐 저항 많이 하고. 아니 저항이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보충 수업 이런 거는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지 나는 1교시부터 갔거든요. 영교시 뭐 이런 거요? 예, 영교시 왜 가요? 저는 1교시부터 갔거든요. 그래도 출석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물론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루기 힘드셨겠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안 맞으셨어요? 예?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7대를 맞을 그런. 그 제가 신기한 게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 아닙니까 혹시? 늘 그런 거 꿈꿨어요 제가. 부잣집 막내딸 이런 거 꿈꾸기도 했어요 한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가 아마 정교조 이후에 의식 있는 고등학생들의 뭐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랬던 시기라서 그 당시 친구들하고 공유했던 내용들이 학교에서는 관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매로 다스리실래다가 나중엔 귀찮아서 그냥 저를 좀 회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각하면은 다들 얼차려주고 하는데 저는 얼차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하고 얼차려는 받는데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서 선착순 쓰라는 거예요. 선착순 몇 명은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체력장 테스트를 해서 지각한 것과 관련되는 비례성이 없는 벌을 주는지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비례성이 없는 벌을 주는지는. 얘기만 들어도 피곤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성화여고 저희 동기들 다 기억할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다 엎드려 뻗쳐 이러는 거예요. 엎드려 뻗쳤는데 엎드려 뻗쳐를 이렇게
이렇게 허무는 애들을 엉덩이를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령이 생겨서 한 팔씩 제가 주물렀어요. 네. 그랬더니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애가 무너지려고 그래서 저는 한 팔로 있고 팔을 주물러줬어요. 근데 그런다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생님 이 정도 되면은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우 피곤해. 아우.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지각에 딱 걸리는 시간 돼서 제가 딱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는 이러지 마. 오늘은 들어가. 이러고 그냥 가세요. 그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어떤 선배님이 고문관 네.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았겠냐. 너 때문에 그냥 다들 그냥 면제되고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근데 좀 멋있다. 좀 멋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이재정 의원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멀리서 보면 참으로 멋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숨 막히는 스타일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보좌진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숨 막히게 해요? 그렇죠.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X표를 가르치죠. 저게 숨 막힘의 표현입니다.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지금도. 보통의 어떤 그 반응 속도라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보좌관 하자마자 그냥 질문도 듣기도 전에 X야. 네. 이 자유한국당스러운 면이 없어요, 그죠? 누가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거기 저 자유한국당스러운 면이 있으면 법조인 어떡해. 출신 국회의원들 보면은 예. 다 기존 체제에 순응했던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고 높은 등수에 오르면은 그 자체로 어떤 왜 웃으세요? 아니 좋은 점수에 높은 등수가 아니라는 아니 그런 걸로 이제 자아를 씌워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뭐 고등학교 때부터 기본권을 얘기하고 불이함, 부당함에 민감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프로필로만 보면 딱 정말 자유한국당인데 대구의 사법고 스페이스. 야 그렇죠,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아까 그 박주민 의원 네네네. 이야기를 하던데 박주민 의원과 제가 정말 연수원 동기였고요. 이제 똑같이 꿈을 꾸었던 게 쉽지 않은 게 저희는 연수원 1년차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진짜 변호사 제가 검사였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제가 판사를 하고 있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연수원에 딱 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판사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 위주로 가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순위를 강요하고 또 거기에 좀 순응하는 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박주민 의원하고 제가 처음부터 우리는 변호사 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연수원 교수님이 왜 그렇게 일찍 인생을 포기하느냐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포기하냐고. 전 이거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이게 김명수 대법관 청문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다고. 우리 연수원 교수님 그 말 하셨던 교수님도 보고 있을 청문회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진 판사님들로만 이루어진 그곳에 김명수 대법관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생을 포기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일찍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성적에 큰 관심이야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서로 아마 연수원에서 자기 성적을 모르는 유일한 2명일 거예요. 선생님이 성적표 찾아가라 하고 졸업할 때쯤 전화 주셨는데 우리 둘 다 성적표 안 찾으러 갔어요. 굳이 뭐 주실 필요 없다고 그냥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확인은 하고 싶지 않냐 그래서 아니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유일하게 안 찾아간 2명이 박주민과 이재정인데 우리 서로 그래도 최소한 내 뒤에는 박주민이 있을 거야. 박주민 의원은 최소한 내 뒤에는 이재정이 있을 거야.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성적은 묻히는 걸로. 둘이 공동 꼴찌 아니야? 내 뒤에는 박주민. 아마 청와대 그 회의록에 있지 않을까. 문제 변호사 해가지고 이재정 가로 1구 몇 점, 박주민 가로 1구 몇 점 이러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들은 타고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럼요. 여러 분을 이렇게 쭉 봐도 이건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타고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두 분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아까 타고나신 분들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키우는 것도 우리 체육이 타고났으니까. 박주민 의원 스타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다 키웠지. 그래? 네. 우리 체육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요? 표창원, 박주민 뭐 다 우리 체육 작품이에요. 그 누구였죠? 심은하 남편도 키웠다고.
지상욱.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키운 건 맞는데 그건 비밀로 해줘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최욱선의 무럭무럭 자라실 또 이재정 의원님의 미래를 저희가 함께 축복을 하면서 혹시 뭐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혹시 질문 못 하신 거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려요. 피곤한 스타일이야. 피곤한 스타일이야. 장세 정치적 꿈. 정치적 꿈요? 예. 정치로 결국 발을 디디셨는데. 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아니다 하면서 정치를 막 혐오하는 방식으로 정치라는 말을 소비하시는데 하다못해 동네 사람들끼리 반상회하면서 하는 얘기도 정치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그런데 저는 민변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정치적인 일인 거죠. 예. 뭐 변호사가 정치화됐어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치와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 있어도 정치를 할 것 같고요. 네. 부디 세요도 정치였습니까? 에헤이. 정치적 함의는 있겠죠. 네, 다만 이제 모든 대종이 소구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 당시에 또 역할들이 훌륭하셨잖아요. 그 정치 얘기를 부담 없이 우리한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그게 꼭 굳이 그 단어였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도 뭐 남은 의정 활동 딴 데 썼던 말이지만 굳이 하자면 이재정이니까 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이재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저 자리에 가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하는데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형편없는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정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재정표 정치 하고 싶어요. 대권 출마 선언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예. 네, 우리 이재정 의원님 대권 출마가 뭡니까? 지금 그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듣고도 그래. 저런 그 속세에 찌든 사람들, 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야 뭐야? 둘이 아주 잘 맞으시네. 네, 하여튼 우리 괜히 의뢰인이 아니야. 민주당이 이제 최전방 저격수로서 앞으로도 국감 혹은 의정 활동들 계속해서 정말 국민들 박수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또 이재정 의원님께 큰 응원의 박수로 용기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